자, 이제 구조체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저희가 사람 명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의 나이랑 이름을 입력받을 건데, 일단 나이부터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명부 저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 자, 요거 만들기 전에 이 문제거든요. 자, 뭐 사람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름은 일단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고, 아주 단순한 나이부터 저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나이를 뭐 2명 사람 저장하고 싶다 하면 2명의 사람 나이를 일단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출력 예시가 사람의 숫자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근데 사람을 3명밖에 저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3명을 넘게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이 3명 넘게 입력을 하면 잘못 입력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3명 이하 적절하게 받아주면, 입력을 해주면 그 수만큼 사람의 나이를 입력받아서 저장을 시켜주는 그런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define. 이게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거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define이라는 거는 이 옆에 샵이 없는 거를 보시면 돼요. define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true,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자, 일단 이 샵 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요거는 C 언어 컴파일에 의해서 C 언어 번역기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 언어 문법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얘는 우리가 전처리문이라고 합니다. 전처리문. 전처리문이라고 해서 샵 붙은 거 있죠? 전처리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C 언어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게 컴파일러에 의해서 번역돼서 실행 가능한 파일로 번역돼서 실행된다 그랬죠. 그때 컴파일러가 해석하는 대상은 요거 C 언어 코드가 되고요. 요거는 제외가 됩니다. 요거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전에 미리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가 돼요.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나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처리문이라고 하고요. 컴파일 되기 전에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 include 같은 경우는 이 헤더 파일을 싹 가져다가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컴파일 되기 전에 싹 갖다 붙여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define이라는 건 뭐냐면 컴파일 하기 전에, 코드를 해석하기 전에, 자, 이렇게 생긴 걸 찾아요. 코드상에서 tr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싹 다 이걸로 바꿔줍니다. 1로 치환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코드상에 어떤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값으로 치환을 해주는 역할인데, 자, 왜 쓰냐면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1을 넣었어요. 이 숫자 1인지 아니면 참을 의미하는 true 1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참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true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C언에 true라는 게 없거든요. 참은 1이고 거짓은 0입니다. true라고 해놓고 실행하면 실행이 안 돼요. true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방금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define이라는 건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true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싹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에서 쓰긴 하는데, 지금 뭐 요정도로만 우리가 쓸 거예요. 자, 됐죠. 만약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걸 한글 패치도 할 수 있어요. 시연을
이렇게 했을 때 헬로가 출력되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시어너 문법에 어긋났으니까. 자, 근데 이 전처리문 디파인을 이용해서 자,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프린트F로 바꿔라. 그럼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거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한 번은 전처리문이 이거 싹 찾아서 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실행될 때 이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 더. 진짜로 우리가 원래 변수 할 때 자,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는 앞에 정수 이렇게 적고 싶잖아요. 그죠? 한글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인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디파인으로 정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아서 인트로 바꿔라. 잘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네, 좀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디파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컴파일하기 전에 치환할 수가 있다는 것과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unsigned int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게 보면은 좀 길어요, 되게. 그죠? 그래서 얘도 바꿀 수 있어요. UI라고 하면 좀 좋지 않나요? unsigned int 앞자만 따서. 그렇죠? 아니면 uint.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공백이 들어가면서 뭔가 좀 구분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입을 적을 때 있죠. 타입을 새로운 걸로 바꾸고 싶을 때, 자, 그때는 이제 디파인보다는 요거는 이제 CN에서 제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타입 재정이라고 있어요. 타입 재정이. 타입 재정이는 뭐냐면 원래 있는 타입을 그대로 쓰는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요 unsigned int 있죠. 이거를 이제 인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UI로.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 UI를 쓰면 unsigned int라는 뜻이 됩니다. uint로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이 uin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나오죠? uint라는 거 원래 없습니다. 그죠? 이거 없으면 당연히 에러 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타입 diff를 이용해서 하시면 역시 우리가 좀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define이랑 타입 diff랑 뭐가 다르냐? 타입 diff는 그 타입 선언에 관련된 거 있죠. define은 그냥 아주 전체적으로 어떤 값이든 다 바꿔주는 거고요. 타입 diff는 타입에 관련된 것만 바꿔줘요. 근데 타입에 관련된 걸 쓸 때는, 바꿀 때는 이 타입 diff를 써야 되는 게 이걸로 바꾸면 타입 정보를 제대로 선언을 할 때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타입에 관한 거는 타입 diff로 해주시고, 그냥 단순 치환하고 싶으시면 define을 쓰시면 됩니다. 둘 다 우리가 코드를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자, 구조체. 이렇게 구조체 있으면 우리 구조체 만들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struct person p1. 그렇죠? 요게 자료형이 되는데, 이게 뭐 쓸 건 아닌데 요게 되게 거슬려요. 항상 struct 키워드가. 자, 그래서 요거를 타입 diff 이용해서 줄일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 나면 이런 타입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타입 diff struct person이라는 구조체가 타입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person으로 이렇게 딱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struct 이걸 빼도 돼요.
이 위에 게 이제 밑에 것처럼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용만 해보시고요. 어차피 이거를 제가 이제 문제 곳곳에 넣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서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시고 싶으면은 두 번째 제가 문제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의미 파악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